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 TV. 교수님, 명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산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원시빌딩 우대림 소장님 지금 접속이 잘 됐습니다. 이제 음소거 이대로요. 예, 좀 기다려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예, 예, 예. 이 엄청난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아직도 이제 더위가, 늦더위가 이제 이렇게 좀 물러가려고 기미는 보이지만 많이 더웠어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안산센터는 안덕현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소문나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KDF에서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3, 4분기 교육이에요. 이렇게 전부 시간 맞춰서 일찍 들어오셨기 때문에 좀 앞당겨 시작하고요. 끝나는 시간도 이렇게 앞당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이렇게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요. 안전 불감증 퇴치 및 폭염 대응 요령을 함께 알아볼 거고요.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바쁘신 업무를 접어놓고 이렇게 참여해 주셨어요. 기왕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참여하셨으니까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 인천공항에 김태국 반장님 음소거 해놓고 이제 집중해 주세요. 예, 계속 음소거 네. 해제를 하시네. 예, 예, 요렇게 이대 됐습니다. 요대로. 네. 먼저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공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찍 프리드리 니체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일, 사소한 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즐거워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일단 기분이 좋아지면은 이 몸의 면역이 강화돼 가지고요. 웬만한 바이러스, 웬만한 암세포 다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찍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을 했나 하면은 웃음치료 봉사단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요. 암병동에 암 환자들을 좀 이렇게 치료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봉사차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딱 방문을 해보니까 뭐 확인을 안 해봐도 얼굴에 여기 그냥 암 환자 이게 딱 그냥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암에 걸리면은 그냥 아이고 내가 암에 걸렸는데 즐거울 일이 뭐가 있어요. 인상 찡그리고 이제 다 죽어가는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통증도 있고요. 그런데 만나 가지고요. 오늘은 우리 한번 아픈 통증 잊어버리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한번 같이 웃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웃음 치료를 15분간 같이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와, 환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야, 이상하게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니 이렇게 오늘은 진통제 안 맞아도 내가 하루 걷더니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웃는 얼굴,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이 모든 질병을 물리치려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면역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에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미래냐고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남은 세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왜 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길어지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래가 길고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처럼 미래를 설계하고요. 설레는 가슴으로 더 이렇게 훨씬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이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안 다치고 일하기 위해서 안전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고객 서비스 공부도 하고 인생 공부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에 오늘 여기 참여해 주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몸의 면역 능력도 이렇게 길러가면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우리 킹더랜드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이제 제가 했는데요. 우리 이제 고객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예. 이게 이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시키는 이제, 이 장면들을 좀 이렇게 엮었는데요. 이 처음에 등장한 이 부분은요, 우리 여기 이제 사랑 씨가 여기 호텔에 한 달짜리 실습생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현재 여기 헬스장에 와 가지고서는 이제 그 고객들이 운동하면서 흘린 땀 닦아주는 이렇게 일을 맡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여기 기왕에 여기 발을 들여놨으니까 이제 웃는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기왕에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이제 노력을 했더니 기회가 왔어요. 그 바로 이 호텔에 회장님의 딸이면서 거기 상무인 그 구상무가 여기 방문을 했어요. 그래 이제 잘 하고 있냐, 할만하냐 이걸 물으니까 예, 처음이라 어렵지만 제가 열심히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딱 던졌는데 막힘없이 전부 다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여기 이 직원은 여기 헬스장에 두기 아깝다. 한 달짜리 실습생이지만 바로 그냥 로비로 올리라고. 그래 로비로 올린다는 거는 이제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아서도 또 열심히 서비스를 제대로 열심히 이렇게 고객 서비스를 하니까 어느 고객이 이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이제 여기를 와서 스위트룸에 묵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아침에 모닝콜을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씨가 그 오페라 가수의 그 이름과 얼굴과 그분의 노래를 알고요. 아침에 그 깨워주는 음악을 그분이 부른 노래를 여기다 이제 모닝콜에 넣어드린 거예요. 이 손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감동을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자고 일어나서 쫓아와가지고 로비에 와서 내 방을 담당했던 그 서비스한 직원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나서 당신이 내 방에 서비스한 사람이냐?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당신이 정말 나를 아냐? 그랬더니 이제 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호텔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하면서 아주 감동스러운 멘트를 날렸어요. 그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다니지만 다른 어디서도 받지 못했던 서비스를 여기 와서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침 모닝콜을 본인이 부른 노래로다가 깨워주는 거는 여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했다고 이렇게 포옹하면서 감사 표시를 하고요. 오늘 모처럼 내가 이제 젊은 날로 되돌아가서 젊은 날에 프리마돈나로 되돌아간 것 같은 이런 감동을 느꼈고 이렇게 젊은 시절로 여행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지금 현재 감사 인사를 아주 구구절절히 하면서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고 오래된 날을 기억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요.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기억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보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이 VIP 고객이 그 회사 경영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전 세계 최고의 서비스 1등 서비스를 받았는데 내 방 서비스 담당했던 이제 천사랑 씨가 우리 그 1등 친절 사원이라고 그래 추천을 해줘가지고요. 1등 친절 사원으로 뽑혀가지고 이날부터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이제 완전 감동하는 서비스를 했는데 이 고객 감동 서비스 이제 출발점은 이렇게 웃는 얼굴, 열정적인 마음, 친절, 상대방이 뭘 기뻐하고 뭘 이렇게 행복해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가지고요. 최선의 서비스를 했더니 정말 같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를 같이 한편 알아봤습니다.
어느 빌딩이나 이 갑질하는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갑질하는 거에 대처하는 CS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리닝업의 영상을 제가 좀 편집을 해왔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지금 이 갑질하는 이 고객은 있잖아요. 이 건물 안에 상당히 목에 힘주는 감사팀장입니다. 그래, 감사팀장이어가지고 이분이 모두가 다 이제 본인 한마디면 다 껌뻑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갑질을 좀 심하게 하는 분인데, 아니 복도에 걸어가다가 이제 구두에 말입니다. 이 저 스카치 테이프가 이렇게 들어붙었으면은 본인 손을 띄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데, 이게 왜 여기 돌아다니냐, 이거 와서 띄어가라. 그래가지고 이 스카치 테이프 구두에 붙은 거를 가서 그냥 그 구두에 붙은 걸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또 한술 더 떠가지고요. 본인이 마시던 커피를 이것도 버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주는데, 이 커피 잔을 또 받으러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걸 받아다가 버려주려고 받으러 가는데, 이거를 주려면은 딱 잡은 다음에 놔야 되는데, 이걸 잡으러 가는데 그냥 놔버려가지고 바닥에 이거를 왈칵 쏟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커피 잔을 주는 사람의 실수인데, 이 실수를 완전히 받는 여직원한테다가 미화 요원한테다가 이게 책임을 덮어 씌우고서 이제 막 짜증을 내면서, 거기다가 지금 그거 아니어도요, 이거 치우려면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양탄자에 깔아놓은 데다가 여기 커피 쏟아 놓으면은 이거 치우려면은 엄청 고생을 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막 짜증 내면서 이렇게 이제 스타킹 사와라, 이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거 이렇게 스타킹 사오라고 이제 이렇게 시켰는데, 옆에 있던 이제 이 선배 언니가 딱 나서가지고요. 감사팀장님, 스타킹은 직접 사시죠. 응? 우리는 이제 건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는 다 치워드리지만 스타킹 사다 드리는 거는 이제 업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이 감사팀장은요, 엄청 영악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딱 이제 분위기 바꿔가지고요. 이거 갑질처럼 느꼈다면은 그 이제 이해를 하시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달라.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쓰레기 치우는 거나 뭐 스타킹 하나 사다 주는 거나 다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렇게 이제 따진 당신 엉뚱한 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 거죠. 그 따지려면은 마스크나 벗고 따지지. 그 쓴 채로 얘기하는 거는 또 뭐냐. 엉뚱한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엄청난 갑질을 했고, 이 감사팀장이 그 감사팀장한테 이제 바른 말을 정확하게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지금 현재 이 본인 책임에 벗어나려고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면서 사실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감사팀장이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데 이 사람들 말이야, 이거 그런 것도 스타킹 하나 못 써다 줘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불편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는 당신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용미 언니 해가면서 이렇게 은근히 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원칙론적인 거 다 잘했는데 좀 더 대화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랑말랑하게 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다 이제 정확하게 하지만 결국은 고객의 만족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미아반에서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잘하십니까? 만족도 평가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엉뚱한 걸로다가 이렇게 감점시키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불만을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처는 잘 했지만 이거를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서 예의 바르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책 잡히지 않도록, 기분 나쁘게 헤어지지 않도록 잘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주 갑질하는 고객에 대응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안전사고 유형별로 제가 이제 3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KDFS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하는 일이 세 가지 분야로 이제 대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비 분야, 두 번째는 이제 미화 분야, 세 번째는 이제 시설 관리 분야, 이게 세 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각 세 가지 분야별로 대표적인 안전사고 사례를 예시를 들어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예,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대표적인 이제 안전사고 사례를 같이 봤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경비 분야에서 안전사고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 순찰을 돌 때는 조명을 확실히 확보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공간에는 지금 딱 들어오는 순간에 천장에 전등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공교롭게도 손전등 들고 온 것도 안 켜졌어요. 근데 여기 내가 늘 다니는 구간이라고 그냥 더듬더듬 들어가다가 그냥 넘어지면서 그 적재해 놓은 물건들이 쏟아지면서 무너지면서 거기 깔려서 크게 다친 겁니다. 그래서 늘 조명을 먼저 확보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되고요. 캄캄한 구간에는 한 발짝도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도를 확보를 하고 이동하시는 거 당부드리고요. 이런 이제 정리정돈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넘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해야 되고요. 안정적인 높이로다가 이제 보관물도 적재를 해야만 그런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순찰 통로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늘 반복적으로 같은 구간을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순찰하는 통로에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를 해가지고요, 걸려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할 수 있는 게 없도록. 그리고 내가 왔다가 순찰을 하고 가면은 내가 또 올 수도 있고 다른 동료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위험 요인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안전 통로를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화 분야에서는 이제 흔히 계단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계단 청소할 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은 좀 안전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좀 더 쉽게 이렇게 이제 쓸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내려가면서 뒷걸음질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뒷걸음질 하면서 내려가는 구간, 여기는요, 작업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미리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 장애물을 전부 다 먼저 제거를 하고 여기 작업을 해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바쁜데 언제 여기 두 번씩 오르내리나, 그거 시간이 걸리고 바빠도요, 위험물, 장애물 먼저 제거해 놓고 작업을 하셔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듯하고 뭐 편한 자세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리 채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부려서 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허리 삐끗하고 담 절리고 어깨 결리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 시작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몸을 좀 풀어서 유연하게 해주시고, 작업 끝난 다음에도 또 이렇게 이제 몸을 풀기를 해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유연하게 해가지고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시설 관리 분야예요. 여기서 대개 이제 이 높은 공간에 작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높은 구간에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도저히 발판을 뭐 설치할 수도 없고 잠깐 하는 작업이다, 가볍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다를 작업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이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사다리는 넘어지지 않게 아웃트리거를 이거 설치를 필히 하셔야 되고요. 넘어짐 방지 조치를 꼭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이 안전대는 분명히 착용을 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2인 1조로 작업하는 게 아주 필수입니다. 2인 1조로 꼭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밑에 보조자가 사다를 단단히 잡아주고, 그래서 위에 올라간 필요한 거 이제 올려주는 작업도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받아주는 작업도 하고요. 이 밑에서 보조하는 사람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만 뭐가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머리를 안 다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2인 1조 작업이 필수라는 거, 좀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서 같이 하는 방법을 꼭 해주세요.
누구에게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작업하다가 다치면, 서두르다가 다치면 본인만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들어지고 남은 삶의 질이 저하돼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엘리베이터는요,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운영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는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안전하게 탑승을 해야 돼요. 성질 급한 양반들 꼭 이렇게 엘리베이터 미처 열리기도 전에 그냥 막 밀고 들어가고 이러다가 문제를 꼭 만들거든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딱 여러 사람이 탔어요. 탄 다음에는 이렇게 뒤로 이 출입문에 기대거나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출입문이 이게 의외로 이렇게 어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떠 있기 때문에 기대면은 절대 안 되고요. 이 안에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크게 움직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의 탑승 정원,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는 탑승 절대 안 되는 거, 요걸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전이 됐다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요, 안전한 조치를 한 다음에 문을 열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지진이 나거나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 절대 안 됩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만 안전하게 대피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가지고요, 안전하게 이용하는 습관을 우리가 먼저 들여서 실천을 해야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안전불감증 퇴치와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언제든지 안전사고 날 수 있다. 안전불감증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이거를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사고 사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대형 사고예요. 자, 이 나무를 여기서 이제 벨 적에 정말 간신히 간당간당 매달려가지고 그냥 안전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이 돕지를 이렇게 했더니 이 나뭇가지가 끝부분이 먼저 떨어지면서 이 굵은 몸통 부분이 떨어지면서 사람을 치고 나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나무를 가지를 자르는 위치가 안전한 위치에 더 올라가서 높은 데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뭇가지는 밑부분을 먼저 3분의 1 정도 자른 다음에 위에를 잘라야 이게 그대로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안전모도 안 쓰고 하여튼 안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이렇게 이제 베면은 이게 베는 작업을 할 때는 이 나무가 그냥 곱게 딱 넘어져 줄 때를 바라고 했지만 이거 위험 대비가 전혀 없었어요. 이게 그냥 넘어지질 않고 넘어지면 분명히 이 막중한 무게 때문에 여기 받침대를 이렇게 땅 쳐가지고요. 받침대를 땅 치니까 사람이 그냥 붕 떴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여기 떨어져가지고 기역자로 꺾여 있는 상태에서 받침대가 다시 덮쳐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납작하게 돼버렸어요.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작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넘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만 이런 엄청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폭염이 계속됐잖아요. 폭염특보도 계속 발령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폭염특보가 발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폭염특보 대응했을 때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고요. 카페인성 커피 같은 거나 탄산음료 같은 거는 여기 더 갈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류는 절대로 섭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 일하는 데서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땀 흘리고 나면은 날씨 덥고 그러면은 요럴 때 그냥 시원한 맥주 그냥 이따만 하나 해가지고 이거 마시면 아주 시원하게 이제 식혀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시는 동안에는 시원하지만 이게 몸에 들어가서 딱 이게 이제 열을 뿜어내기 시작하면은요, 그때 사람 완전히 죽입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류는 피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해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 외부에 이제 수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시원한 복장에다가 햇빛 가리개 이런 거를 이제 철저하게 잘 해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한낮에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외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 조정, 일정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이상 증상이 발생을 했다. 예를 들면 이제 현기증, 메스콤, 또 두통, 근육경련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요, 빨리 이제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몸을 식혀주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게 뜨거운 날은요, 불쾌 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평소 같으면은 그냥 넘어갈 만한 얘기도 그냥 괜히 기분 나쁘게 들리고 고깝게 들리고 아주 짜증나게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이걸 대비를 해가지고 서로 존중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언사로 잘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미리 대비를 잘해서 불쾌 지수에 올라가는 거를 미리 잘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모든 난관 속에 힘들게 일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난관을 극복하고 아주 성공한 세계적으로 성공한 위인 사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이제 앤드루 존슨이 정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렇게 이제 성공하고 행복해졌어요. 이분이 3살 때 아버지가 남을 돕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가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도 못 다녔고요. 글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 14살 때 양복점의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18살 때 구두 선공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죠. 근데 다행인 거는 그 결혼한 상대방이 글씨 공부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부인한테, 마누라한테 이제 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그 맛을 알고 독학을 계속해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걸 주변에서 알고 테네시주의 민선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이분의 성품을 알아보고 링컨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삼고 부통령으로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해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임기 끝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나 이 앤드류 존슨이나 이 노예 해방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노예 해방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일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인기 없는 정책이고요.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알래스카, 요거는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크림반도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 이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알래스카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요. 미국한테 이거 알래스카 좀 제발 좀 사시라고 팔고 싶다고. 그런데 이때 러시아가 이제 그렇게 720만 달러하고 이제 협상이 돼가지고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이 쓸모없는 알래스카 땅을 왜 사냐? 야당에서나 국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막 욕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막 욕을 했는데 얼마 세월이 흐른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알래스카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이 금과 석유와 철광석과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석탄의 매장량이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 1을 여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어마어마한 자원이 나오는 바람에 미국이 세계 제일 부자가 나라가 되는데 막강한 지하자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진가를 알아본 학교도 다니지 못한 글씨도 몰랐던 그분이 순수한 노력파가 이 엄청난 난관을 극복하고 미국을 살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분이
그런 과정을 우리한테 이제 교훈으로 보여줬는데 어떤 어려운 환경도 능히 노력하면은 극복할 수 있고 어려운 난관일수록 이렇게 극복을 하면 더 보람이 있다는 거. 일의 본질에 집중을 하면은 충분히 극복하고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고 보람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알려줘서 제가 오늘 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세계적인 그 위인을 좀 소개를 드렸어요. 다음에는 이제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요,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이 칭찬은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을 해야 됩니다. 한 3일쯤 지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3일 전에 당신 정말 이렇게 잘한 것 같아. 뒤늦게 하는 거 효과가 아주 확 떨어져요. 즉시 그 자리에서 칭찬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잘한 놈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칭찬해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체험한 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이웃집에 친구가 있고요. 그 이웃집의 친구 엄마와 저희 엄마가 이제 친하셨어요, 두 분이.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어울려 놀면서 장난치고 하면서 지나다니다가 이제 어머니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이제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 어머니는요, 늘 그냥 아들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덕신이는 애가 착해가지고 이렇게 심부름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스스로 하고 방학 숙제 같은 거는 스스로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이렇게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칭찬 이대로 좀 내가 기왕에 칭찬을 들었으니 칭찬 들은 대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 친구도 저하고 똑같이 어울려 놀고 장난치고 말썽 피우고 사고도 치고 이렇게 하는 친구였죠, 사실은. 근데 우리 그 친구 어머니는요, 애를 그냥 강하게 막 자극을 줘가지고 사람 만들려고 저 새끼는 말도 안 듣고 아주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리고 그냥 애가 공부를 스스로 하는 걸 못 보고 숙제도 그냥 전혀 안 하고 아주 왼수덩어리라고 막 애를 그냥 강하게 막 자극을 줘가지고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는 계속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험을 했어요. 사람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잘하는 순간에 잘한 거를 위주로 칭찬을 해주면은 서서히 그 칭찬대로 흘러가고 변해가는구나, 이거를 어렸을 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칭찬 덕분에 제가 이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칭찬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몰래 소곤소곤 칭찬하는 거 효과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안전교육을 하고 나면은 이 안전교육을 오늘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복습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하면은 실제는 제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쫓기고 많이 바쁘게 지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쁜 틈틈이 이용하고 또 이제 저녁 시간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제 집안 청소에도 잘 도와주고요. 또 이렇게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도 잘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빨래, 딱 세탁기 돌아가면 이게 탁탁 털어가지고서는 빨래대에 넣고 이게 건조되면은 걷어가지고 착 이렇게 벽돌처럼 각지게 개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제 예술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다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집의 짝꿍이 그거를 막 이 주변에 있는 그 이제 이웃 아줌마들한테 그냥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칭찬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어쩌다 한번 한 걸 가지고 칭찬을 여러 번 들으니까 이 칭찬 들었으니 또 그 칭찬 값어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제가 빨래 개는 거는 거의 90% 이상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착착 해가지고요. 벽돌처럼 각지게 개가지고 착 쌓아놓으면 이제 예술품을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늘 빨래 개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칭찬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더 많이 실천하게 됐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되 칭찬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칭찬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예. 우리 여기 딱 보니까 오늘 요 앞줄에 계신 분들 보니까 여기 원시 빌딩의 우대림 소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집중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상록 빌딩의 우리 전우천 실장님하고 그 옆에 계신 우리 또 이제 김용복 여사님 두 분 정말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이제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보기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최고세요. 양칠리 여사님, 연수빌딩 양칠리 여사님 정말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반듯하게 앉으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산의 최은주 여사님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계속 눈을 안 떼고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수빌딩의 송영희 소장님도 아주 여기 보니까 늘 이렇게 반듯하게 공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아주 100%다 소화시키고 집중해서 앞으로 안전에 또 고객 서비스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응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 하려면은 끝이 없으니까 시간상 여기까지만 제가 하는 거 양해해 주세요. 그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열심히 하셨어요. 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더욱 격려하고 응원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사람이 어디 100% 긍정만 있을 수 있나요? 긍정도 있고 부정이 혼재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부정적인 건 좀 접어놓고 긍정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녀 교육시킬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실천을 했어요. 저희 집에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 남매를 키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어린 나이에 뭐 장난치고 까불고 뭐 말썽 피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그냥 그때는 이 어린애들이 그렇지 뭐 이렇게 다 양해를 해주고요. 어쩌다가 이제 숙제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다는 그때 가서 막 집중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멋지다. 칭찬 최고라고 그래 칭찬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그걸 느끼죠. 아, 내가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뭐 장난치고 해도 이렇게 이제 어쩌다 공부하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서서히 늘리고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경우에는 긍정에 집중해가지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있어요.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내가 활기차게 이렇게 멋지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아요. 이렇게, 아니, 아침마다 이제 화장하시잖아요. 화장하실 때 기왕에 화장하면서, 이 정도면 예쁜 얼굴이지. 에? 예, 지금 양칠리 여사님 이렇게 얼굴 잘 만져주셨어요.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리고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나를 60대라고 보겠어? 나 40대로 보이지 않아? 아, 이 정도 이렇게 본인을 얼마나 이게 멋지고 예쁘고 동안이냐, 피부 끝내주지 않냐 해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본인한테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요. 긍정 에너지로 활기차게,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고혈압 예방 수칙을 공부하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고혈압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근무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고혈압이 이렇게 이제 염려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드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해요. 딱 보니까 우리 연수 빌딩의 양칠리 여사님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체질을 아주 부모님한테 잘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이제 편하게 지내면은 다 이렇게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실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끊어버리고 술은 줄여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담배 끊어버리는 거 이런 생각을 언제 확실하게 했냐면요. 그 한겨울에 영하 20도 내려갈 적에 우리 아파트 그 빌딩에 이제 건너편에 70m 떨어진 데 이제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고요. 거기 흡연 장소가 있습니다. 요즘엔 집안에서 담배 못 피워요. 그러니까 영하 20도 추운데 거기 밖에 거기 흡연소에 나와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저렇게까지 어렵게 떨면서 이걸 피워야 되나? 그래서 건강에도 아주 나쁜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지방질 섭취를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스트레스를 좀 피하고 평안한 마음을 늘 유지해 나가는 게 고혈압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실천들을 해가지고요,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생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중요합니다. 예.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감사는 행복의 척도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면은요,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해요. 다음에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건강한 삶이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는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이런 거를 실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나가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엔 취미와 관심사를 좀 이렇게 살펴가지고요, 이걸 실천해 보세요. 흥미로운 취미.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하고 싶었으나 바빠서 못했던 거,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런 걸 하나씩 좀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요리도 이렇게 한 가지씩 공부해가지고 실천하면 좋아요. 그 요리가 재밌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는 게. 저도 요즘에 이제 새롭게 잘 할 수 있는 거 하나 늘었는데요. 제가 이제 라면을 맛있게 끓입니다. 요거를 라면 봉투 겉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대로요, 물의 양과 온도와 시간과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서 거기에 맞게 하면은 라면이 기가 막히게 끓일 수 있어요. 맛있게 끓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대충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맛있게 섭취할 수 있어서 요리를 좀 이렇게 골고루 다양하게 배워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늘 이 자신감을 충족시켜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소중한 이 관계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따뜻한 대화, 소통, 공감, 아픔에 공감하고 이런 걸 통해서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 주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소중한 관계를 키워나가는 게 그만큼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목표 설정과 성취가 중요해요. 좋은 목표를 세우고요, 그 도달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세월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지난번 2, 4분기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막연히 40년 전에 막연히 공부하겠다고 해서 공부가 안 될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1년에 공인 자격증 한 개씩 취득하는 걸 목표로 설정을 하고 40년간 실행을 해왔더니 제가 이제 금년에 공인 자격증을 40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개의 공인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해가는 그 보람이 삶을 이렇게 은근히 향기롭게, 은근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 당부드리고요. 이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안전수칙을 통해서 내가 안전해야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일터에서 일하는 거를요,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축제를 즐기듯이 하자는 거예요. 숙제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아침부터 덥냐? 주나 사나 또 오늘 일해봐야지. 이렇게 숙제하듯이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축제하듯이 아침마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화이팅! 이거를 해야, 축제하듯이 해야 행복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내가 일하는 일터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과 지옥으로 만드는 것 간단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직장에서 내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려면은요, 옆에 있는 동료를 예뻐하고 좋아하고요, 우리 소장님, 또 우리 센터장님 좋아하고, 이렇게 서로 응원하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면은요,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옥을 만드는 거 간단해요. 옆에 있는 동료 미워하면은 금방 지옥됩니다. 아이고, 해필 저런 인간이 내 옆에 와서 같이 일을 하는 거야. 정말 왼수 덩어리 그냥 지겨. 이러면은 그냥 그 자리가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옥 아니고 천국 만드는 건 간단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내 가정을 이렇게 이제 천국을 만들려면은 그 가족들 예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천국이 되는데, 지옥을 만들려면은 간단하게 그냥 아이고, 해필 내 인간 저런 인간하고 짝이 돼가지고 그냥 에휴 왼수 덩어리, 이런 마음 먹는 순간 그냥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에서 가족, 특히 제가 좋아하는 우리 안산센터, 우리 안산센터장님 제가 좋아하고요. 안산센터 식구들 다 전부 좋아합니다. 제가 안산센터 좀 오래도록 이렇게 만났었잖아요. 우리 안산센터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이렇게 기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합시다. 제가 안산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안산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안산센터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예, 무대림 소장님이 또 센스 있게 그냥 딱 음소거 해제를 해가지고 호응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안산센터 정말 최고예요. 제가 안산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안산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덕현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예, 예, 오늘 그 교수님 명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록 빌딩에 한번 들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 화장실에 그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꿈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삶은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문구였지 않았나. 꿈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게 삶이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오늘 죽더라도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긍정 에너지, 우리 안산센터 모든 분에게 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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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산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근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